정약용이 매일 지켰던 단 한 가지. 중년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질문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 서 있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대로 괜찮을까? 무엇을 바꿔야 할까? 나이와 경험이 쌓인 만큼 책임도 많고 뒤를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도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부터의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 답은 바로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생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가장 극심한 시련을 작은 행동과 습관으로 버텨냈고 그 작은 일상의 반복이 결국 조선 후기 최고의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산이 유배지에서 쌓아 올린 작은 습관의 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유배로 시작된 새로운 인생, 작은 습관의 첫걸음. 정약용이 유배를 떠날 때 그의 나이는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가정도, 관직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하루아침에 모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시기는 오늘날의 중년과 매우 닮았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관계의 끊김, 건강의 흔들림,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다산도 그 변화를 두려워했고 처음에는 심한 체념과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삶을 붙잡기 위해 택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한 가지였습니다. 하루의 흐름을 잃지 마라. 작은 한 줄이 나를 지킨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맨 처음 만든 습관은 바로 읽고 생각하고 쓰는 일을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뜻은 작은 실천 위에서만 이루어진다. 이 문장이 중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루의 시작은 마음을 다시 정돈하는 시간. 유배지에서 다산의 하루는 아주 단정하고 규칙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장 먼저 마음의 방향을 정돈했습니다. 그는 아침을 마음을 씻는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배지에서 그의 아침 시작은 이렇습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시기. 잠깐의 묵상과 호흡. 오늘 해야 할 한 가지 점검. 마음에 얹힌 감정 정리. 이 과정은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의 하루 전체를 지탱하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록에 이렇게 씁니다. 아침에 마음이 흐트러지면 하루가 뒤틀리고 아침에 마음이 가지런하면 하루가 단단하다. 중년의 삶에서도 이 말은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많은 생각이 밀려오고 그 생각이 하루의 감정과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다산의 습관처럼 매일 아침 몸과 마음을 천천히 정돈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년의 삶에 커다란 안정감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읽기. 다산이 유배 생활 동안 가장 강조한 습관은 바로 읽기, 즉 독서였습니다. 정약용은 책이 부족한 시절임에도 유배지로 가져온 책, 지방 관리에게 빌린 책, 기억한 문장들을 모아 필사한 책까지 동원하여 매일 일정량을 반드시 읽었습니다. 그는 독서를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을 견디게 해주는 정신의 기둥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마음속 등불이 꺼질까 두렵다. 특히 유배 초기의 다산은 정신적으로 극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독서는 마음의 혼란을 다잡고 삶을 다시 안정시키는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중년에게도 독서는 사고의 깊이를 회복시키고 감정의 과잉을 다스리고 시야를 넓혀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하고 삶의 속도를 한번 멈춰 세우는 효과를 줍니다. 독서는 절대 많은 분량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쪽, 하루 15분, 혹은 한 문장 필사. 이 작은 읽기가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산이 남긴 수백 권의 저작도 모두 이 작은 읽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록하기. 다산은 독서와 함께 기록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는 글쓰기와 기록을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한 말 중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기록은 내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일이다. 기록은 단순히 생각을 적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고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돈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유배지에서 다산의 기록은 매우 현실적이고 솔직하며 자신의 감정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년에게 기록은 이런 효과를 줍니다. 마음이 막힐 때 길을 열어준다. 감정의 과잉을 글로 배출해 머리를 가볍게 해준다. 생각을 명확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끌어올린다. 오늘 내가 살아냈다라는 존재감을 회복시킨다. 하루에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산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한 줄 정리. 오늘의 느낌. 좋았던 순간 하나. 배운 점 한 가지. 글은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정리와 정돈. 유배지에서 다산의 방은 늘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책상, 붓, 종이, 먹, 벼루, 필사본.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리의 질서가 곧 마음의 질서다. 중년에 들어서면 책상 위, 방안, 일정표, 관계까지 정리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생각도 흐트러지고 감정은 더 쉽게 지쳐갑니다. 다산처럼 책상 위에 불필요한 것 치우기, 하루 5분 정리, 한 주에 한 번 버리기 시간 갖기, 생활 공간의 여백 만들기. 이 작은 정리 습관이 삶의 단단함을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 걷기와 움직임. 유배지의 다산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고 몸을 움직이며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기록에 이렇게 남깁니다. 걷는 동안 번뇌의 먼지가 털어지는 듯하다. 중년은 몸의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놀라울 만큼 회복됩니다. 하루 2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어깨와 허리 풀기, 집 주변 한 바퀴 돌기. 다산처럼 단순한 움직임으로도 기운이 맑아지고 감정이 가벼워집니다. 일곱 번째, 작은 습관의 지속이 만든 거대한 성취. 다산은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천재성만 기억하지만 정약용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작은 일을 오래 했을 뿐이다. 다산의 성취는 하루하루 정해진 루틴을 놓치지 않고 이어간 결과였습니다. 아침을 가지런하게 시작하고 조금이라도 책을 읽고 한 줄이라도 기록하고 방을 정리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
그 작은 반복이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업적을 완성했습니다. 8번째, 중년을 위한 실제 적용 사례 7가지. 다산의 습관은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지금의 중년에게 가장 현실적인 지침입니다. 아침의 마음 정돈, 깊은 호흡 1분, 오늘의 목표 한 가지, 마음에 남은 감정 비우기. 하루가 안정됩니다. 하루 10쪽에서 20쪽 읽기. 적어도 15분. 생각의 강도가 높아지고 감정이 정돈됩니다. 하루 5분 기록 습관. 오늘 배운 것. 감사한 일 하나. 느낀 감정 한 줄. 머리가 맑아집니다. 하루 20분 걷기.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집니다. 공간 정리 습관. 책상 위와 가방 속만 정리해도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작은 목표 하나. 작은 실천이 가장 멀리 갑니다. 자기에게 따뜻한 언어 사용. 다산은 자신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 줄을 읽었다. 그걸로 충분하다. 중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하는 따뜻한 말입니다. 9번째, 다산이 중년에게 건네는 존중의 메시지. 만약 지금의 중년인 우리가 다산에게 삶의 어려움을 털어놓는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크게 흔들렸다면 작은 것을 지켜라. 작은 습관이 삶을 다시 일으킨다.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대신 세워줄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작은 실천으로 얼마든지 다시 강해질 수 있다. 중년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인정하며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10번째, 작은 습관이 중년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만든다. 다산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작은 습관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삶을 지켜낸다. 중년이 다시 강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하루 한 줄 읽기, 하루 한 줄 기록, 하루 20분 걷기, 하루 5분 정리. 이 작은 습관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지금부터의 시간을 두 번째 전성기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의 시간 역시 충분히 아름답고 단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유배로 시작된 새로운 인생, 작은 습관의 첫걸음. 정약용이 유배를 떠날 때 그의 나이는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가정도, 관직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하루아침에 모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시기는 오늘날의 중년과 매우 닮았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관계의 끊김, 건강의 흔들림,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다산도 그 변화를 두려워했고 처음에는 심한 체념과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삶을 붙잡기 위해 택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한 가지였습니다. 하루의 흐름을 잃지 마라. 작은 한 줄이 나를 지킨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맨 처음 만든 습관은 바로 읽고 생각하고 쓰는 일을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뜻은 작은 실천 위에서만 이루어진다. 이 문장이 중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루의 시작은 마음을 다시 정돈하는 시간. 유배지에서 다산의 하루는 아주 단정하고 규칙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장 먼저 마음의 방향을 정돈했습니다. 그는 아침을 마음을 씻는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배지에서 그의 아침 시작은 이렇습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시기. 잠깐의 묵상과 호흡. 오늘 해야 할 한 가지 점검. 마음에 얹힌 감정 정리. 이 과정은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의 하루 전체를 지탱하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록에 이렇게 씁니다. 아침에 마음이 흐트러지면 하루가 뒤틀리고 아침에 마음이 가지런하면 하루가 단단하다. 중년의 삶에서도 이 말은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많은 생각이 밀려오고 그 생각이 하루의 감정과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다산의 습관처럼 매일 아침 몸과 마음을 천천히 정돈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년의 삶에 커다란 안정감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읽기. 다산이 유배 생활 동안 가장 강조한 습관은 바로 읽기, 즉 독서였습니다. 정약용은 책이 부족한 시절임에도 유배지로 가져온 책, 지방 관리에게 빌린 책, 기억한 문장들을 모아 필사한 책까지 동원하여 매일 일정량을 반드시 읽었습니다. 그는 독서를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을 견디게 해주는 정신의 기둥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마음속 등불이 꺼질까 두렵다. 특히 유배 초기의 다산은 정신적으로 극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독서는 마음의 혼란을 다잡고 삶을 다시 안정시키는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중년에게도 독서는 사고의 깊이를 회복시키고 감정의 과잉을 다스리고 시야를 넓혀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하고 삶의 속도를 한번 멈춰 세우는 효과를 줍니다. 독서는 절대 많은 분량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쪽, 하루 15분, 혹은 한 문장 필사. 이 작은 읽기가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산이 남긴 수백 권의 저작도 모두 이 작은 읽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록하기. 다산은 독서와 함께 기록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는 글쓰기와 기록을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한 말 중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기록은 내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일이다. 기록은 단순히 생각을 적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고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돈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유배지에서 다산의 기록은 매우 현실적이고 솔직하며 자신의 감정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년에게 기록은 이런 효과를 줍니다. 마음이 막힐 때 길을 열어준다. 감정의 과잉을 글로 배출해 머리를 가볍게 해준다. 생각을 명확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끌어올린다. 오늘 내가 살아냈다라는 존재감을 회복시킨다. 하루에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산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한 줄 정리. 오늘의 느낌. 좋았던 순간 하나. 배운 점 한 가지. 글은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정리와 정돈. 유배지에서 다산의 방은 늘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책상, 붓, 종이, 먹, 벼루, 필사본.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리의 질서가 곧 마음의 질서다. 중년에 들어서면 책상 위, 방 안,
일정표, 관계까지 정리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생각도 흐트러지고 감정은 더 쉽게 지쳐갑니다. 다산처럼 책상 위에 불필요한 것 치우기, 하루 5분 정리, 한 주에 한 번 버리기 시간 갖기, 생활 공간에 여백 만들기. 이 작은 정리 습관이 삶의 단단함을 만들어줍니다. 6번째, 걷기와 움직임. 유배지의 다산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고 몸을 움직이며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기록에 이렇게 남깁니다. 걷는 동안 번뇌의 먼지가 털어지는 듯하다. 중년은 몸의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놀라울 만큼 회복됩니다. 하루 2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어깨와 허리 풀기, 집 주변 한 바퀴 돌기, 다산처럼 단순한 움직임으로도 기운이 맑아지고 감정이 가벼워집니다. 7번째, 작은 습관의 지속이 만든 거대한 성취. 다산은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천재성만 기억하지만 정약용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작은 일을 오래 했을 뿐이다. 다산의 성취는 하루하루 정해진 루틴을 놓치지 않고 이어간 결과였습니다. 아침을 가지런하게 시작하고 조금이라도 책을 읽고 한 줄이라도 기록하고 방을 정리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 그 작은 반복이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업적을 완성했습니다. 8번째, 중년을 위한 실제 적용 사례의 7가지. 다산의 습관은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지금의 중년에게 가장 현실적인 지침입니다. 아침의 마음 정돈, 깊은 호흡 1분, 오늘의 목표 한 가지, 마음에 남은 감정 비우기. 하루가 안정됩니다. 하루 10쪽에서 20쪽 읽기, 적어도 15분. 생각의 강도가 높아지고 감정이 정돈됩니다. 하루 5분 기록 습관. 오늘 배운 것, 감사한 일 하나, 느낀 감정 한 줄. 머리가 맑아집니다. 하루 20분 걷기.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집니다. 공간 정리 습관. 책상 위와 가방 속만 정리해도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작은 목표 하나, 작은 실천이 가장 멀리 갑니다. 자기에게 따뜻한 언어 사용. 다산은 자신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 줄을 읽었다. 그걸로 충분하다. 중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하는 따뜻한 말입니다. 9번째, 다산이 중년에게 건네는 존중의 메시지. 만약 지금의 중년인 우리가 다산에게 삶의 어려움을 털어놓는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크게 흔들렸다면 작은 것을 지켜라. 작은 습관이 삶을 다시 일으킨다.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대신 세워줄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작은 실천으로 얼마든지 다시 강해질 수 있다. 중년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인정하며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10번째, 작은 습관이 중년의 2번째 전성기를 만든다. 다산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작은 습관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삶을 지켜낸다. 중년이 다시 강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하루 한 줄 읽기, 하루 한 줄 기록, 하루 20분 걷기, 하루 5분 정리. 이 작은 습관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지금부터의 시간을 두 번째 전성기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의 시간 역시 충분히 아름답고 단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